네, 돌아왔습니다. 저랑 이제 교제를 했던 친구, 그 친구 햄버거 같이 먹었던 친구가 그래도 방학 중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어, 그, 제가 나중에 이모 가게 놀러 가면 기타 그거, 잡는 거 좀 가르쳐 달라고, 저에게 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이지 하면서, 네가 그래도 방학 중에, 이렇게 연락 와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해 주었죠. 방학 중에 참 심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심심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아들도 이제 뭐 학교 지금 쉬고 있고, 뭐 방학 때 지역아동센터 이런 거 안 보내고 이렇게 이제 집에만 있는데, 우리 아들만 봐도 심심해 보이는데, 너는 더 좀 이렇게 평범한 친구인데 얼마나 심심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이 되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행동대장이랑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저희 가게에 오려고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안 왔을 때도 정말 아이랑 느긋하게 잘 쉬었다, 잘 쉬네 이렇게 이제 좀 좋아했었는데, 또 온다고 하니까 그래 하면서 좀 잘 쉬었던 것 같다. 또 너희들 오면은 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또 전도 여행도 하고 또 얼마나 좋아하면서, 또 그 친구들이 없으면 뭐 제가 저희 아들 데리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럴 거는 좀 잘 없으니까, 또 그런 날을 또 기대를 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희 가게에 왔었고, 어, 그 보통 그 친구들이 저희 가게에 오고 나서 좀 놀다가 뭔가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하고 싶을 때 막 편의점 가서 본인들 좋아하는 간식 사 먹고 막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는 제가 일부러 뭐 이렇게 그 친구들 갈 때 가서 이렇게 사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 친구들 두 명이 이렇게 나가서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사오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뭐 매번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같이 합류를 해서 뭐 아이를 사준다면은, 그 친구들은 또 저희 아들만 사준다고 본인들도 사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제 아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본인도 먹고 싶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좀 작정을 하고 제가 아들에게 3,000원을 줬죠. 줘서 이 안에서 네가 사 먹어라 하면서 줬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들에게 그 무인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막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민트 초코칩을 사달라고 해서, 민트 초코는 저기 베스킨 거기 가면은 있는데, 그것도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너 혼자만 먹어도 가격이 그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너 혼자서만 먹는 걸 내가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냐, 나도 하나 사 먹어야지 하면은 뭐 한 6,000원 훌쩍 넘겠죠. 그래서 분명 입에서 베스킨이 아니라 그 민트 초코가 나왔는데, 아
하나님은 다 우리가 뭐 원하는 거 다 아시는 분이신데, 민트 초코 이거 하나 뭐 오래 걸리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째저째 하다가 무인 아이스크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민트 초코를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뭔가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르다가 딱 마침 민트 초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찾는 거 이거 아니냐 하면서 하니까 이거 맞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가 또 본인이 민트 초코를 또 사 먹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용돈을 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몇 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좀 미리 가서 아이가 뭐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 친구들이 좀 사 먹을 때 같이 합류해서 사 먹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돈 주면 바로 다이렉트로 사야 되는, 약간 좀 이렇게 탱크 같은, 그냥 전진하는 거죠. 그런 성격이라서 보아하니 그 친구들이 딱 도착할 때 네가 딱 먹는 모습 그 친구한테 보여서 나는요 하면서 그렇게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네가 좀 더 미리 좀 가서 사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조금 그 친구들 도착 시간 전에 좀 미리 가서 아이가 이제 원하는 그 민트 초코랑 과자를 이렇게 집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했죠. 계산을 하니 2,000원이 되어서 1,000원이 이제 남았습니다. 거기는 또 현금도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현금 되면은 뭐 부담 없이 뭐 그냥 무인 가게에 좀 자주 들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사무실에 미리 도착해서 아이가 막 과자, 아이스크림 이걸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 빨리 먹어라. 그 친구들 도착해서 만약에 도착해서 너를 봤다면은 또 얼마나 먹고 싶겠니 하면서 좀 빨리 먹어라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이제 아이를 바라봤고, 다행히 그 친구 도착하기 전에 아이가 다 먹었더라고요. 다 먹고 나서 제가 또 점심을 먹였었지 싶어요. 점심을 먹이고. 점심을 먹은 게 아니라 제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비빔면을 제가 이렇게 했죠. 해서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좀 나눠 먹었습니다. 나눠 먹고 이제 있으니 이제 그 친구들이 도착했네요. 도착해서 일단 지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먼저 도착을 해서 제가 아이고 어서와 하면서 너 방학 잘 보냈니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방학 잘 보냈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방학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재밌는 데 갔었어 하니까 막 어디 갔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좀 그런 대화가 좀 본인에게는 어색한 거죠. 어색해서 자꾸 이제 행동대장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행동대장이 책 가지고 온다고 좀 늦는데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줘서 뭐 공부하러 오니 하면서 막 그렇게 제가 일부러 장난을 쳤죠. 조금 한참 있으니까 이제 행동대장이 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책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책을 저는 정말 공부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 책을 이제 반납하려고, 이 근처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반납하려고 이모 조금 있다가 이거 반납하러 갈 건데 같이 가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아하니 오늘은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외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바람이 너무 막 불어서 제가 그 친구들 온다 했을 때도 걱정이 돼서 엄마한테 한번 허락 받았나 하면서 너무 바람이 불어서 걱정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줬었죠. 오니까 이제 행동대장이 배가 너무 고파서 본인이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밥 만들어 먹을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밥은 또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제가 이렇게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하면 싫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 하면서 차라리 그 배고파 했을 때 뭐 먹을래 이렇게 말했으면은 뭐 그 친구가 더 원하는 대답이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예 김밥 먹을래 뭐 먹을래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자꾸 이제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좀 몇 번 당하면 네가 알아서 해 먹어라 하면서 나중에 그런 마음이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샌드위치 해달라고, 햄에다가 치즈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햄에다가 빵에다가 뭐 이렇게 좀 해달라고, 야채 넣지 말고 막 케찹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하면서 치즈도 한 장 올려줄게 하면서 딸기잼까지 제가 이렇게 발라줬죠. 처음에 잘 본인이 4개를 먹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4개 정도 빵이면은 내가 사놓은 그 식빵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한 개씩 잘라서 4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럼 2개면 되겠다. 맞나요? 빵이 4개가 맞네요. 빵이 4개라서 이제 2세트 만들어주면 되겠다. 저는 정말 4개에다가 빵을 위에 다 덮으면 이거 먹기도 좀 본인한테 양이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4개를 다 먹겠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아니 빵 이렇게 덮어서 총 2개죠. 2개가 나오게끔 그렇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하나를 더 만들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저도 먹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내가 더 만든다면은 너도 먹어 하면 저는 안 먹을래요 이렇게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네가 이거 먹고 싶다면 네 것만, 얘가 이거 먹고 싶다면 얘 것만 이렇게 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행동대장이 분명 총 4개가 들어간 식빵 2개를 그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그거만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면서 햄을 딱 몇 개 굽었죠? 딱 그 정도만 굽고 그 딸기잼 바르고 치즈 얹어서 케찹 뿌리고 해서 줬어요. 줬는데 정말 그 친구 2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가 행동대장 앞에만 이렇게 딱 갖다 주면서 먹어라 하면서 그렇게 전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행동대장이 먹다가 뭐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한테도 뭐 먹으라고 뭐 권유하겠지, 그거야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저는 신경을 껐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이가 자기도 먹고 싶다 해서 알겠어 그럼 너도 하나 만들어 줄게 하면서 아이 거를 또 따로 만들어 줬어요. 주고 나서 행동대장이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저에게 또 어색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이모 맛있어요 하면서 하는데 잘 먹네 하면서 또 저도 어색하게 이렇게 엄마 미소로 이렇게 바라보았죠. 딸기잼이 좀 덜 발랐어요 하면서 부족한 것 같아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딸기잼 더 발라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먹더니
아, 이게 겉에 그 가 쪽에는 안 발리고 안으로 먹을수록 딸기잼 맛이 나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더라고요. 정말 만족해 보였습니다. 딱 본인이 원하는 것을 딱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고 어, 잠깐 그 친구들끼리 만들기를 좀 하다가 저는 막 또 어질러 놓은 그런 식기들을 또 정리한다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네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행동대장이 책 반납하러 가자고 했어서 그때쯤에 지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이모 우리 여기 근처에 놀이터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가기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그 놀이터랑 그 책을 반납할 곳이랑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 1차로 갔다가 또 저기 1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뭔가 움직이는 게 너무 많은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죠. 그 기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본인이 이제 본인의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를 못했었는데 행동대장의 도움으로 이제 교통카드를 기능을 추가해서 돈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거를 알았으니까 이걸 한번 써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버스 타고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버스를 타고 가는 건 좋다. 왜냐면 네가 얼마나 한번 써보고 싶겠냐. 근데 너희들은 500원이지만 이모는 한 번 타면 1,500원이다. 한 코스밖에 안 걸 거지 않냐. 그래서 한 번만 우리가 가자. 출발할 때 갈래, 도착할 때 갈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냥 걸어갔다가 집에 여기 가게로 올 때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죠. 출발을 했는데 지서를 좋아하는 친구의 아는 친구가 이렇게 엄마랑 형제랑 이렇게 있었는데 좀 머뭇머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행동대장도 인사해봐 했는데 막 굉장히 어색해 하길래 본인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이렇게 터치를 해서 그 친구에게 인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머니도 보시고 막 했는데 제가 굉장히 용기 있다고 칭찬해 줬어요. 야, 그거 정말 쉽지 않은데 이모도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냥 모르고 갔었을 텐데 너는 네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했구나 하면서 칭찬을 엄청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같이 길 가는데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럴까봐 그냥 한번 먼저 인사 걸어봤죠 하면서 그럴 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도서관 길을 갔는데 막 도서관에 보면 이제 분수가 나오는 그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여름에 정말 막 재밌게 물놀이 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회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끼리 갔던 수영장도 회상하고 그래서 또 가고 싶다 막 이런 말이 나오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동대장아 하면서 우리 좀 더 좋은 데 가야 되지 않나 하면서 우리 올해는 좋은 데 가자고 바다 가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바다가 싫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단합회는 우리 한 1박 2일로 진짜 바다 펜션 진짜 펜션이라고는 저는 잡아본 적은 없는데 한번 그렇다 가보자 이런 계획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단칼에 싫어요 이러니까 제가 나의 계획이 다 무산됐구나. 너희들이 빠지면 의미가 없긴 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마음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좀 빠졌었고 오히려 막 그 수영장 같은 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씻을 수 있고 좀 깨끗하게 놀 수 있는 곳 그런 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그 도서관에 도착해서 책을 반납하고, 이제 그 근처에 놀이터에서 놀기로 이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밖으로 나왔고, 거기 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거기 짚라인도 있는 놀이터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좀 있었고, 아이들이 있으니 또 뭐 다른 데 가고 싶어 했는데 거기서 놀기로 했고, 거기서 이제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항상 제가 술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바람이 불었는데 뛰어야 되니까 저의 이 긴 롱패딩이 너무 걸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롱패딩을 벗고 이렇게 달렸죠. 달리면서 일부러 막 미끄럼틀도 올라가서 제가 일부러 타보고, 막 오랜만에 이렇게 또 타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럼틀을 굉장히 한 2번 정도 재밌게 탔습니다. 타면서 그 친구들 잡으러 다니고, 막 속력을 내서 막 행동대장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좀 놀다가 저희 아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야 너희들 잠깐 있어 하면서 화장실만 갔다 올게 하면서 그렇게 아이랑 한 번은 이제 본인도 갈 거라고 해서 같이 이제 화장실로 가게 되었고, 막 아파트 단지가 막 화장실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도서관 화장실을 한번 갔었고, 한 번은 이제 또 저희 아들이 또 마렵다고 해서 이제 도서관으로 가려니까 좀 귀찮다, 이 근처에 아파트 단지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또 여자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이렇게 딱 지나치려는 찰나에 뭔가 말을 걸어도 되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죠. 화장실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거기 언니처럼 보이는 애가 한 명 더 다가오더니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길래 근처 화장실 좀 가까운데 없냐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 하면서 그 친구들이 돌아서려고 하는데 너희 교회 다니니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던졌고,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하면서 재밌게 놀아 하면서 그렇게 저희 아들이랑 같이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죠. 또 술래잡기를 좀 하다가 그 아까 전도는 아니고 그냥 교회 다녔냐고 물어봤던 그 친구들이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들이랑 교제가 되지 않겠나 했는데 교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고 이제 우리 무리들만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행동대장이 이제 목이 마르다고 해서 편의점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자 하면서 가는 길에 행동대장이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어떻게 갔냐고, 어떻게 찾아갔냐고 묻길래 여기 있었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더라 하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래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편의점에 본래는 이제 친구 2명이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저희는 좀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목이 마르다고 했었고 제가 용돈을 줬었으니까 1,000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0원으로는 물 사 먹지 않을까 하면서 같이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물을 고르는데 다행히 700원짜리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700원짜리 물을 샀었고, 행동대장은 이렇게 짜먹는 그 이온 음료수를 먹고 싶어서 저에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 파는 것 같은데 하면서 직원에게 다가와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짜는 이온 음료 여기 팔아요 하니까 알기는 아는데 여기는 안 판다고 얘기를 하면서 친절하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키가 큰 그냥 좀 학생 같은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응. 그래서 네 하면서 있다가 행동대장이랑 이제 지설주한 친구가 다 계산을 하고
이제 나갔죠. 나갔는데 이제 행동대장 먼저 나갔고,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는 이렇게 본인이 과자를 사는데 과자 봉지를 뜯고 휴지통에 버린다고 저 그 편의점 밖을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저희 아들 그 물 계산하면서 사장 직원분도 했나요? 어쨌든 직원분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뒤에 지설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와서 물을 마시는데 또 그 예상치 못하게 또 행동대장이 1+1 물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물을 좀 나눠주고 막 그랬습니다. 행동대장이 다른 그 놀이터로 가고 싶다 해서 좀 둘러봤어요. 두 군데 정도 둘러봤는데, 한 곳은 이제 그 물놀이터라고 여름에 이제 물이 나오는 그 놀이터가 있었고, 한 곳은 이제 유아들이 놀기 좋은 놀이터가 있었는데, 먼저는 유아들이 놀기 좋은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미끄럼틀을 탔는데, 행동대장이 타면 안 되는 미끄럼틀을 타버려서 엉덩이에 약간 음식물 이런 게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물티슈가 있어서 막 이렇게 엉덩이 부분을 막 닦아줬었죠. 금방 그러고는 이제 다른 놀이터로 이제 향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없었고, 왠지 이게 여름에만 놀아야 될 것 같은, 만약에 겨울에 그 놀이터를 이용하면 관리 아저씨가 이렇게 뭐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좀 쌩하더라고요. 아, 우리 혼나더라도 한번 놀고 혼나자 하면서 이렇게 다가갔죠. 다가가서 막 신기한 것도 막 재밌다고 막 그렇게 웃고, 미끄럼틀 한번 타자고 해서 미끄럼틀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물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미끄럼틀도 타고 아 재밌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그 약간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그런 아저씨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말을 걸더라고요. 뭐 아이돌 가수 제목 이런 거 알아 하면서 막 그렇게 말을 거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른다 했을 때도 바로 가지 않고 막 계속 얘기를 하시는 그런 아저씨라서 아이들이 좀 지레 겁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다가가서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조금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황하는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이제 예수님 믿자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들으면서 좀 뭐 받아칠 거는 좀 받아치고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저씨가 한 몇 번 그렇게 좀 반복적으로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눈치를 채더라고요. 좀 그런 아저씨 맞죠 하면서. 근데 그 아저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을 또 거론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살짝 마음이 아팠지만 그 마음을 갖고 아픈 마음으로 이 아저씨도 이 사회에 같이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줬죠. 얘기를 줬고, 행동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저씨가 본인 할 말만 다 해서 저도 제 할 말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저 아저씨도 뭐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죠. 그냥 좀 우리의 그런 그 공동체는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랑
그 일반 아이들의 그런 관계도 특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놀고 있을 때 한 번씩 저런 사람들이 오는 그런 경험도 좀 특별하다는, 하나님께서 좀 인식을 조금 열어주시겠죠. 이렇게 다 우리가 닫혀있는 그런 인식들을 열어주시려고, 그런 사람들 굳이 왜 다가왔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하루의 일과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놀아서 이제 다시 가게로 오기로 했었고, 우리는 이제 버스를 한번 타보기로 했었죠. 막 이제 또 가게로 오려고 하니까 행동대장이 아쉬워서 막 저쪽으로 건너편으로 가면은 또 아파트 단지에 또 놀이터 있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주는데, 그렇지 하면서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어떻게 다 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난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면서 다리가 오들거린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줬었고, 모두가 지금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넓은 아파트 단지를 많이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사무실로 오게 되었죠. 이제는 그 행동대장은 샌드위치를 2개나 먹었고, 저희 아들이 또 라면을 끓여 달라고 했었고, 이제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입을 벌리더라고요. 본인은 김밥을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햄 김밥 해줄까, 돈가스 김밥 해줄까. 제가 일부러 그 친구들 올까봐 뭘 해줘야 될지 몰라서 햄이랑 돈가스를 좀 꺼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소세지 김밥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하면서, 김밥 하면 이제 본인이 만들 거니까 제가 이제 재료들을 막 준비해서 이렇게 줬죠. 주니까 이제 제가 만들어 먹을 거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 채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행동대장은 그 전에 김밥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또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먹으려고 하니까 본인도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2몫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를 주니까 막 잘 만들더라고요. 이제는 알아서 척척 만들고 잘 썰어서 본인들이 먹겠다고 했으니까 본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저는 그래도 한 조각 정도는 줄 줄 알았는데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말지 하면서, 이게 맞는 건데 걔는 만드니까 또 먹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 아들이 라면 달라고 했으니까 라면을 이렇게 탁 끓여서 이렇게 주고, 다 각자 먹고 싶은 걸 줬습니다. 보아하니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는 물론 저보다 행동대장을 더 좋아하고 행동대장이 하는 것을 다 하려는 그런 마음이 보이지만, 음식만큼은 뭔가 이렇게 행동대장이랑 같이 묻어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모르고 항상 뭘 만들면은, 라면도 2개 끓이면 더 빨리 효율적으로 이렇게 차릴 수 있는데, 뭐 라면 먹겠다, 김밥 먹겠다 하면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합의를 해서 좀 하나의 음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더 편한데, 그게 또 제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따로 먹고 싶은 게 있고 너도 따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겹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만큼은 네가 그 행동대장 먹는 거 안 따라하고 네 개성으로서 네가 또 원하는 시간에 네가 딱 고르려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걸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배불리 김밥 다 먹고
막 아이들 달라는 거 다 주니까 저 자신을 못 챙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핫케이크 가루를 이렇게 내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핫케이크를 만들면 한 빵이 5장 나오니까 이거는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 안 봐도 뭐 제가 먹으려고 하면은 본인들 먹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주면 되니까 만들고 있었죠. 그랬더니 본인들이 막 핸드폰으로 장난치고 또 컴퓨터 화면으로 뭐 이렇게 유튜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경도 안 써도 되게끔 막 본인들의 그런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갈라 먹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저희 아들 또 탐내길래 제 아들이랑 그냥 시간 보내라는 하나님이 약간의 그 쉬는 타이밍인가 싶어서 또 그렇게 근처에 있다가 이 책상에 옮겨서 막 본인들 한글 블로그로 막 비밀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랑 지술 좋아하는 친구는 빵 만드는 것까지는 눈치를 챘는데 뭐 달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행동도장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아들이랑 저기서 막 빵에다가 그 뭐죠? 메이플 시럽 이렇게 뿌려갖고 막 이렇게 먹었죠.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먹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어느 정도 비밀 얘기를 이렇게 한글 퍼즐로 이렇게 하다가 이모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화이트보드가 이렇게 작은 게 3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스피드 퀴즈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행동대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걸로 스피드 퀴즈 하자 하면서 하니까 재밌겠다 하면서 막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냈죠. 넌센스 퀴즈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정말로 초급 퀴즈 같은 그런 걸 좀 냈습니다. 뭐 봄, 여름 4계절은 봄, 여름 그리고 땡땡땡땡이 있다 하면은 그 땡땡땡땡을 적어서 빨리 이렇게 들면 이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게임을 하니까 막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데 그 지설 좋아하는 친구는 이 글씨가 느려갖고 이렇게 답은 좀 맞추는데 항상 행동대장이 먼저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점수가 막 30대 8? 이 정도로 점수를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한테 유리한 동물 퀴즈 좀 낼게 하면서 막 그렇게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행동대장이 더 빠르더라고요. 좀 재밌게 하려고 했습니다. 뭐 너희들이 자신 있어 하는 그 뭐 아이돌 노래 제목과 춤을 추시오 이러면은 이제 제목을 적고 막 춤을 추는 거죠. 막 뭔가 그런 것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동대장은 아이돌이 아니라 그 동료의 그 제목을 줬고 막 동료 춤을 추더라고요. 뭐 교장 선생님 성함 맞추기 뭐 저희 사무실에 있는 그 털 실내화는 몇 개일까요? 이런 거 하니까 막 애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신발장을 막 뒤지고 막 그런 게 좀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하고 서로가 이렇게 문제를 내주면서 막 그냥 좀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아들이 본인 재미없으니까 그 컴퓨터로 뚜시기 만화를 좀 보여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뚜시기 만화를 딱 틀려고 했는데 바탕화면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봤는데 이게 그 뭐죠? 업데이트인가? 아예 막 초기화가 돼버려갖고
제가 이제껏 그 쌓아놓은 그 저희 직장의 그 수업 관련 그런 파일이나 아니면 일지 파일을 제가 그 두 그룹을 해야 되는 한 그룹을 다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하면서 아무리 막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복구를 할라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빠한테 전화를 안 하려다가 전화를 했죠. 오빠 지금 컴퓨터가 너무 깨끗해졌다 하면서 막 하니까 뭐 어쩌다가 그래 됐는데 하면서 막 뭐 상황을 듣더니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수학이 너머로 이게 화나는 소리가 들려서 아이들이 좀 눈치챌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하면서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막 언성을 높이길래 말하지 말라고 그냥 조용히 와서 해줄 수 있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좀 늦게까지 놀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오빠가 올 것 같다 하면서 너희들 좀 빨리 가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그 친구들이 말을 듣더라고요. 들었고 오빠가 왔을 때 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죠. 오빠 이거는 참 저희 아들이 했을 수도 있고 뭐 친구들이 연관될 수도 있지만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의심을 하면 안 된다. 그냥 조용히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컴퓨터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오빠가 이제 조용히 와서 안녕 하면서 앉아서 막 컴퓨터를 막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친구들이 가고 USB 같은 걸로 꽂아서 그렇게 하지 하면서 저에게 일러줘서 그래 다 내 탓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해서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고 이 컴퓨터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복구를 해도 몇 시간이면 끝난 것을 하루가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포기하고 저도 뭐 이렇게 된 거 다 뜻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 제가 다시 엑셀 작업을 했죠.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하고 조금 힘들었죠. 한 2시간 정도를 해야 이제 거진 뭐 한 그룹하고 두 그룹째 한 반 정도는 하겠더라고요. 2시간 정도 투자를 했었죠. 어머니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구들 오면은 컴퓨터 절대 만지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죠. 엄마 절대라는 거는 없다. 엄마 말이 맞지만은 아이들이 만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내가 조심을 해야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절대라는 건 없어 엄마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정말 힘들다 사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의 의지를 좀 이렇게 굽히지 않으려고 분명 그게 맞겠지만 내 PC는 누가 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엄마 상황이 또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고 제가 계속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나중에는 그래 우리가 다 잘할 수 있겠나 하면서 그렇게 좀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엄마 아까 좀 짜증내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줬었습니다. 일요일은 이제 그 제 어머니랑 일부 예배를 가고 나서
일부의 설교가 너무 좋았는데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 예수님의 손만 만지고 이게 예수님이군요. 예수님 손은 참 따뜻하시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마음은 아직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손만 만지고 예수님 발만 만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우리의 오류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 내 마음에 오는 거 괜찮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막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발을 이렇게 올리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발을 이렇게 우리 쪽으로 디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으면서 예수님 괜찮다. 손만 주시면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나네요. 목사님께서 예수님 발이라고 막 강단에서 발을 막 몇 번이고 보여주시는데 근데 저는 그 설교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와닿고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이제 집에 도착해서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또 초등부 예배를 가야 되니까 제가 저희 아들 데리고 교회로 갔죠. 너 어디로 갈래? 탁구장 갈 거야? 아니면은 중등부 예배죠. 중등부 예배 갈 거야 하니까 탁구장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탁구장을 내려가는데 어떤 선생님께 딱 걸리셨죠. 그 선생님이 아니시고 직분이 있으신 분인데 일부 예배 하실 때 이렇게 바깥에서 주보를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으로 이렇게 안 가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모습을 포착하셔서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거기 내려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 애는 좀 도와줘야 할 친구이기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이 탁구장에 있다가 예배당 가고 싶을 때 이렇게 간다면서 여기는 임시처입니다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알아들으셨는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텅 빈 탁구장인데 저희 아들이랑 앉아 있는데 약간의 조금 낙심이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모두가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막 이렇게 검은 패딩 입은 학생 같아 보이는 사람 2명이 막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가야 되는데 탁구실로 내려가니까 또 오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직분 있으신 분은 그분답게 얘기를 하신 거다. 누구나 다 그 장소에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살짝 좀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텅 빈 탁구장에 앉아서 있다가 아이가 탁구하자 했을 때 탁구 몇 번 치고 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가 이제는 알아요. 찬유 그 영상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예배 오기 전에 집에서 이제 저에게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카톡으로 찬유 영상을 보내주시지도 않으니까 제가 이제 하나 바이블에 가서 하나 딱 고르고 뭐 찬양 모십 이런 거 쳐서 하나 딱 고르고 해서 딱 그렇게 이제 탁구장으로 가죠. 그러면 아이가 탁구를 좀 치다가 이제 영상 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막 찬유 영상을 틀어주죠. 틀어주고 그것도 막 끝까지 보지 않아요. 끝까지 보지 않을 때쯤에 화장실 가겠다 하면은 바로 화장실 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매듭지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뭐 아이 감정대로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또 탁구를 치다가 이제 또 쉬는 시간이 돼서 제가 주보를 봤죠. 주보를 봤는데 그 부서마다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중등부는 이제 뭐 말씀으로 매일 말씀으로 가까이 뭐 요런 주제를 골랐는데 그 주제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주제와 덧붙인 그런 그 말씀 구절이 있더라고. 그게 아마도 제가 언뜻 봤고 지금은 좀 그 말씀이 또렷하진 않은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의 조상들은 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면서 막 그런 구절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여기는 지금 예배 시간이라서 내려가면 안 되는 곳인데요 했던 그 탁구장도 그분은 모르겠지만은 나는 여기가 예배 장소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여기서 쉬어가는 그런 임시처처럼 그런 예배 장소라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뚜렷이 명시하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표가 적힌 주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영과 진리로서 예배할 날이 오나니 예배의 장소가 꼭 예배의 장소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면 비록 탁구는 치지만 마음을 향하면 그곳이 예배 장소다 이런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었죠. 그 말씀 구절 그 몇 줄이 엄청난 위로가 되었고 좀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 장소가 굉장히 최적의 장소인 게 물론 뭐 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아이의 그 감정이 조금 이렇게 좀 뭔가 그 탁구장이랑 좀 이렇게 익숙해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그 탁구장에 왔을 때 막 울고 불고 막 집에 가겠다 하고 막 그랬었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이상하게 그 한 시간이 물론 감정이 뭐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생각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겠지만은 뭔가 차분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이한테 재촉할 게 아니라 계속 중등부 가져고 재촉할 게 아니라 아이에게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막 중등부 가자고 재촉하진 않았는데 결국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돼도 아이는 중등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탁구를 정말 재밌게 쳤죠. 저도 이제 뭐 탁구 대에서 네트 안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틀을 다 깨고 뭐 탁구 대 예외 그 탁구대가 아니더라도 막 바닥에 이렇게 공이 튕겨져도 막 이렇게 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아이도 막 몸을 사리지 않고 막 넘어지면서까지 막 공을 치려고 막 하는 거 보니 야 너 꼭 국가대표 같다 그랬어. 얘야 국가대표 되라면서 너는 정말 끼가 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제가 얘기를 칭찬을 해줬죠. 그렇게 일요일을 보냈었던 것 같네요.
지금 이제 1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고 세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